오늘 검찰에서 지금 김성태가 들어와서 상당히 나름대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죠. 특히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100억 가까운 이런 돈을 갖다가 북한에 보낸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고 김성태가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화영이라든지 또 이화영 위에 있는 이재명 등이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전부 김성태가 혼자서 한 것으로 김성태가 쌍방울을 위해서 경기도와 무관하게 이게 북한하고 북한의 대남 총책들하고 무슨 연락을 해가지고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김성태가 발끈해가지고 얼마 전에 사자 대질까지 했었다고 하죠, 검찰에서. 그래서 강력하게 이화영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화영이 결국은 얼굴만 벌게 져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신문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김성태의 금고지기가 들어왔고 그 며칠 전에는 또 김성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있던 6대를 확보하고 있던 박모 씨 수행비서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검찰이 지금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태가 쓰던 2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4개에서 6대를 모두 지금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디지털 포렌 작업에 착수했는데, 처음에는 박 씨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걸 푸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대는 김성태가 사용했던 것으로 돼 있고, 김성태가 이 2대 중에 하나는 태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했던 것도 하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이화영과 관련된 대북 송금과 관련된, 그 다음에 불법 어떤 자금 조성 전달 지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잡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6대도 나머지 4대에서도 이 수행 비서가 썼던 휴대전화에서도 여러 가지 이번 이재명 등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직간접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쌍방울이 자료 협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2019년 전후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또 2020년 초 요 기간에 자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주로 이제 대북 불법 송금이 이루어졌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요 기간에 겹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요때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고 밖으로 나갔고 한 그 부분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요건 누가 제출했냐면 얼마 전에 들어온 금고지기, 매제로 알려져 있죠. 전 최기영 총괄본부장 김 씨가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김성태가 오케이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이 김모 씨, 금고지기 김모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난 김성태가 별도로 조사받게 해달라, 변호인도 내가 별도로 선임하겠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요번에 이제 이 검찰이 제출된 이 자료가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쌍방울에 대해서 그때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핵심 증거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협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자, 이거를 내놨다는 측면에서 김고지기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내놨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김성태가 다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이 불법 대북 송금 다 뒤집어 쓰겠다, 전부 협조해라, 이래서 내놓은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와 이재명, 이화영과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이 여기서도 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더욱더 완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혼자서 지금 아우성 치고 있고 혼자서 외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민들이 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래봤자 지금과 같은 이재명의 그런 행동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당의 대표를 갖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이런 거 주요한 범죄 혐의들을 갖다가 언론에 공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랬다가는 이 검찰이 날아갑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다 그 나름대로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169석을 가진 이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 심각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징역이 최소 11년은 나와야 된다. 최소. 그러면 아주 뭐 인사, 농단, 그다음에 이권을 갖다가 이렇게 식으로 지방의 지역업자들과 결탁해서 완전 장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검찰이 또 하나 아주 이재명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이번에 그 이재명 영장 청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윤영찬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죠. 윤영찬이 네이버에 임원을 거쳤었죠.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네이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 국회로 들어왔는데 네이버 시절에 이 김태년을 통해서 국회의원 전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네이버의 현안을 부탁했다. 이 사실이 지금 드러났어요. 이것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보면은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5년 당시면은 윤영찬은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임원일 때 당시 수정구 쪽의 국회의원이죠. 지금 김태년을 통해서 네이버의 민원을 이렇게 해서 청탁했고 그거를 이제 김태년이 다시 이제 이재명에게 김태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고 윤영찬의 요청대로 이재명에게 네이버 현안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했고 그래서 보좌관에게 설명 자료까지 보내게 했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고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아킬레스건인데 지금 성남FC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수를 해놓고 자기가 인수하면 뭐 후원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오긴 뭐가 들어옵니까? 완전히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관내 기업들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해주고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련해서 이재명이 성남FC 자금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정치적으로 좀 비난받을 상황에 처해 있으니 성남FC에 후원을 하면 네이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받게 되고 자, 이 윤영찬이가 당시 그 네이버 임원이었는데 이런 그 조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이제 이재명과 네이버의 대표가 그 뒤로 만나가지고 직접 협의하는 이 부분이 이미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부 문건에서도 드러나 있고 그 뒤로 또 네이버의 임원이 정진상을 또 만난.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만나서 이재명이 알았다. 그러면 정진상을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협의해봐라 해서 정진상과 또 만난 일련의 과정이 드러났는데 그때도 이제 윤영찬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윤영찬이 펄펄 뛰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 윤영찬이 개입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성남FC 관련해서 요번에 이제 대장동, 위례동, 성남FC 관련해서 같이 묶여가지고 범죄 혐의가 같이 이제 묶여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성남FC 관련해서는 방금 보신 네이버라든지 두산 뭐 이렇게 해서 제3자 뇌물죄가 지금 이제 제대로 걸려 있죠. 그런데 보니까 아주 그 결정적인 이런 그 증거들을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다.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오늘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김태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명이 검찰 조사받고 나올 때 그러니까 1차 조사 때죠. 성남FC 성남지청에서 그때 검찰청사 바로 앞에 도열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그 제일 앞에 도열에 있던 자가 바로 김태년입니다. 그러니까 김태년이 지금 불안한 거죠. 자신이 그 성남FC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윤영찬, 뭐 이재명 직접 그 만나고 중간에도 상당히 깊숙한 연결을 한 이 부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김태년이 갑자기 저기 왜 나타났지? 완전히 그 가장 앞줄에서 제일 앞에서 자, 이재명과 악수하는 이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 사진을 찾다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김태년도 좀 수상하다. 네이버가 이 김태년 쪽에도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유동기 등에 의하면은
자신이 이재명에게 소개한, 지금 이재명 측근이라고 돼 있는 이런 그 정치인들 가운데 자신이 소개한 정치인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그 성남시라든지 경기도 일대에 국회의원들을 유동규가 이재명 정진상이 못하는 걸 내가 했다, 이런 얘기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김태년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떤 검은 자감이 갔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